여기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이제 요 전기안전기술사 관련된 내용 잠깐 설명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버님이 과거에 이제 하도 집안이 어렵다 보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해서 이렇게 제 이름을 지셨는데, 제가 위로 이제 형님이 3분 계시고 또 바로 밑에 누님이 3분 계세요. 근데 공교롭게도 요 부자는 이제 형님들 성함에 부자가 들어가 있고, 또 이 영자는 누님들 성함에 또 영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자만 좀 다르고 나중에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해서 어쩌는데 엄청 놀림 받았죠. 이거 이 부엉이라는 그거 갖고 학교 다닐 때 엄청 놀림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안전기술사는 필기를 107회 때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면접은 2번 이제 떨어져서 3번째 이제 110회 때 면접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일은 감리 회사에 근무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경력이 길지는 않고요. 주로 이제 제조업에서 좀 오랜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엔지니어링 부분하고 조금 이제 성향이 좀 다르고요. 근데 이제 기술사는 이제 시험 자체가 객관식 시험이 아니라 논술형 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 저보다 나이가 연배가 좀 있으신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과거에는 저희가 논술형 공부는 사실 안 했거든요. 다 이제 찍는 거, 제대로 찍는 거, 객관식 위주로 하다 보니까 몰라도 잘만 찍으면 점수가 나오는 그거였는데, 이 논술형 시험은 자기에 대한 의사를 좀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걸 글로 표현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모범 답안 없이 상대방이 그 답안을 놓고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좀 쓰고 있는 건지, 또 의사 전달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특색을 좀 갖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는 거.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할 때 객관식에 대한 그 시험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거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시험은 뭐 100% 암기해서 쓸 수는 없거든요. 특히 이게 논술형 시험은 암기를 해서 작성하는 건 되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암기가 좀 필요한 것도 하지만, 현재 갖고 계신 경험을 갖고 정리만 잘 되면 누구나 이거 시험 이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2년 정도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짧게 하시는 분은 또 1년 만에 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보다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충실하게 하느냐. 그리고 내가 답을 정말 잘 쓴 것 같은데 점수가 잘 안 나온다. 그 이유는 채점자가 제3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답안을 보기 때문에 글만 갖고 수검자가 작성한 내용을 전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전달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쭉 하시면서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간단하게 이제 전기안전 기술사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일단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 전기안전 기술사, 전기안전을 하는 목적은 딱 정해져 있어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인적, 물적 재산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인명피해나 물적 피해가 없으면 전기안전 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전기안전의 목적은 인적, 물적 재산보호인데, 이 목적이 답안지에서 풍겨 나와야 됩니다. 이 수험자가 정말 이 전기안전 분야에
목적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 이거에 대한 내용이 인적 물적 재산보호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이 지금 황색 글씨자 안 보이시죠? 이 글씨가. 아, 이걸 잠시만 수정할래나? 저희가 그 출제 경향, 출제했던 최근에 이제 출제했던 거 보시면 그 2019년도에 올 초에 이 기술사 분야별로 시험 출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기술사가 그 전하고 다른 게 뭐냐면 바로 조명하고 전동기가 이번부터는 이제 빠져 있어요. 시험 그 분야에서.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교재는 이제 작년에 그 이거를 만들다 보니까 조명과 전동기가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수업에서는 이걸 제외시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시험을 보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까지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표된 이 시험 출제 기준은 앞으로 2022년까지이기 때문에 4년간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과 전동기는 제외한 나머지 내용으로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난번 최근에 끝났던 119회 출제 내용을 보면 안전 분야가 조금 올라갔어요. 근데 전에 비해서 117회에 비해서 안전 분야가 조금 올라갔고 그 7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전기 분야가 24문제 나왔었는데 전에 117회보다는 조금 비율이 떨어진. 근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 법과 기준에 관련된 문제를 물어보는 게 무려 32%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내용을 보면 산업안전 보건에 관련된 내용하고 그리고 전기 감리 쪽 관련된 거 그리고 전기 안전관리자 직무 고시에 관련된 내용이 그 약 32% 해당되는 게 많이 나왔었죠. 사실 이 법 기준을 외워서 쓰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 감리나 전기 안전관리자 직무 고시 관련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직무 고시는 201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해부터 시작해서 그 119회 때는 요 관련된 문제가 3문제 나왔었거든요. 저희가 총 문제가 31문제인데 31문제 3문제 나왔다는 건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20회가 벌써 직무고시가 시작된 지 5년 차가 되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직무고시 관련된 문제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리 분야에 송배전 관련된 감리 분야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전기안전기술사 업무 그 지침에 보면. 그래서 송배전 관련된 문제가 한 13% 정도, 한 4문제 정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19회, 얼마 전에 끝난 119회는 이렇게 나왔었고요. 119회가 조금 그 어려웠던 게 합격률이 저희가 보통 한 7% 수준 됐었는데 지난번 119회는 예상보다 합격자 수가 작아서 합격률이 2.9%. 그러니까 실응시자 수가 150명이 좀 넘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합격하신 분이 4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117회 때도 합격자가 별로 안 됐었는데 지난번 119회도 합격률이 좀 되게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120회 때는 조금 늘지 않겠나 이런 이제 전망을 하는데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을 때는 10명, 13명까지 뽑더니 이번에는 4명밖에 안 뽑고. 네. 어쨌든 최근 추세는 그런 것 같아요. 자, 최근 3년간 출제 비율을 쫙 보시면
이제 113회부터 119회까지 쭉 보시면요. 전기 분야, 안전 분야, 발성 배조는 이제 전기 분야로 보고, 3개년 보시면 평균적으로 한 전기 분야가 한 83% 수준, 안전이 17%. 그래서 한 8대 2 정도 비율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심할 때는 114회 같은 경우에는 안전 관련된 문제 한 문제밖에 안 났었어요. 그때는. 전체가 다 전기 분야였었는데 요거는 출제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분야에 따라서 조금 비율이 좀 바뀌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8대 2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걸 하다 보면요. 물론 사회 경험도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타 종목도 공부하셨고, 그리고 이제 기술사 관련된 공부를 쭉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자칫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아는 게 최고라고 알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망각에 빠지는 거죠, 사실은.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부심도 될 수 있는데 시험을 앞두고는 절대 그게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상대방한테 100% 전달을 못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내가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공부를 했어도 때로는 귀를 닫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들어갔고 이게 뭐 맞네 틀리네 이건 사실은 나중 얘기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귀를 잠깐 닫으라는 거죠. 귀를. 그리고 필요해서는 눈도 잠깐 감을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는 입을 좀 닫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거는 시험 보실 때까지예요. 시험 보실 때까지. 합격할 때까지만.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지식이 많은 분하고 막 시작하는 분하고 거의 차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현장에 있는 그 작업하시는 그분들이 좌우하는 거지 그 위에 뭐 관리 감독자, 뭐 기술자 뭐 해도요. 그 현장의 품질은 작업하시는 분 손에 걸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다 보니까 내가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하더라도 귀를 좀 닫으시고 눈도 좀 감고 때로는 또 입을 또 이렇게 닫아서 우리가 그 못난이 삼형제처럼 이렇게 하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하시는데. 그래서 절대 서두르지 마시라는 거죠. 서두르지 않되 그런데 공부를 하려면 뭔가 좀 충실하게 해야 되는 거죠. 하루에 1시간 정도만 하시더라도 공부량은 그렇게 작지가 않습니다. 근데 1시간을 충실하게 하느냐 그냥 1시간을 보내느냐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마시고 그냥 꾸준하게만 하시면 그렇게 뭐 어려운 시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게 잘못 들어왔네. 요번에는 저희가 이제 산업안전 관련된 분야부터 이제 전반기 과정을 하는 거고요. 이 후반 과정은 뭐냐면 바로 요 전차수에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전반기 과정에서 이제 그 산업안전 기본부터 해서 저희가 122회 저희가 이제 120회하고 122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120회 때 시험을 보셔도 뭐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준비를 하는 입장에 본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1년에 시험이 2번밖에 없다 보니까 내년도에 저희 전기안전 기술사 시험은 120회하고 122회 2번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122회 목표를 잡고 하셔도 그렇게 뭐 무리한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총 5시간의 강의 시간 중에 일단 강의 수업은 3시간 30분 정도만 강의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시험이 없는데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모의고사를 진행합니다. 모의고사는 전주에 했던 내용을 갖고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30분 정도 요 모의고사는 어떤 식으로 답을 구성하면 좋겠다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강의 수업 3시간 반 그리고 실전 테스트 모의고사를 1시간 그리고 이제 답안에 대한 내용을 30분 정도 걸쳐서 이제 진행하게 돼 있고요. 정보에 대한 내용은 네이버에 모아 전기 스쿨에 가시면 전자안전기술사 카테고리에 대화방이라고 있습니다. 대화방 여기에 제가 매주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모의고사 문제를 제가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시고 사전에 정리해 보신 다음에 실전 테스트 할 때 이제 그 내용을 갖고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을 제가 이제 내일이나 모레 대화방에 올려놓습니다. 그럼 그걸 보시고 준비하셨다가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모의고사 때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계속 공부하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강의 수업은요, 이건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시험을 붙기 위해서는 얘가 중요하거든요. 얘가. 왜냐하면 객관식과 주관식에 대한 시험 차이는 객관식은 답이 보여요. 분명 4개,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대충만 봐도 이 답이 뭔지 보이는데 주관식은 답이 안 보이거든요. 뭘 물어봤긴 물어봤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작성을 할 건지를 사전에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저 내용이 되게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기서 교수님 실전을 논술로 할 거냐 아니면 단답형 연구를 할 겁니까? 논술을 연구를 할 겁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한 6, 7주차까지는 10점 문항으로 해요. 거의 뭐 단답형에 유사하고 그 7주차 넘어가면 25점짜리 이제 진짜 논술에 대한 거를 시작하는데, 또 초기에는 60분 동안 작성해야 될 내용은 뭐 3문제 그 정도 수준. 시간 여유를 많이 드리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이제 저희 후반기 거의 마무리될 그때 가서는 60분 동안 6문제 아니면 25점짜리 2문제, 10점짜리 하나. 그래서 시간 여유 관계없이 정상적인 우리가 시험 시간과 똑같은 내용에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기술사 시험은 이제 여기서 이제 혹시 다른 종목 기술사 갖고 계신 분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느낀 거를 말씀드리면 기술사 시험은 합격하는 그 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제 축구 경기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축구 경기로 치면요, 기술사 시험 합격할 때까지는 전반전 정도 끝난 거예요. 전반전. 근데 합격한 이후로 이제 본격적인 후반전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는 시험 합격을 하기 위한 것만 갖고 갔는데 합격한 이후에서는 진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진짜 특정한 분야에 제대로 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술사는 다른 종목하고 달리 좀 그런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기술사라는 타이틀을 쓰시려면 분명히 이제 상대방은 뭔가 큰 기대를 갖고 대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회계사다. 그럼 이 사람은 회계의 전문가다. 이런 인식을 받듯이 기술사를 활용하시려면 상대방은 그런 큰 기대를 갖고 하기 때문에 합격하시는 그때부터는 진짜 본격적인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시험을 계속 봐요. 다른 종목을 갖고 계속 보는데, 물론 준비를 하고 보는 건 아니지만 왜 시험을 보냐면 제가 검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답안을 이렇게 작성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처음에 합격하신 분들은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 스타일이 맞는 것 같다고 해서 그런 방식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1년, 2년 지나면 속단 말로 해서 약발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가리키는 입장도 계속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 1년에 2번 이상 시험을 봅니다, 같이. 물론 종목을 계속 바꿔서 보는데 이런 답안 작성에 대한 그 틀이 타 종목에서 과연 적용이 되는 건지를 이제 검증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시험은 경험상으로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시험에 대한 답안 작성 요령이 과연 내가 맞게 가는지도 한번 검증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처음 모이셔갖고 그래서 원래 계셨던 분도 있고 새로 오신 분도 있고 하시니까 이 또 만나는 인연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각자 간단하게 그냥 그 인사소개 정도 하는 거로 해서 그 OT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왜 그 기술사는요 2차 시험이 면접 시험이에요. 하기 때문에 결국엔 말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원래 이쪽 그 엔지니어링 계통이나 건설 계통에 근무한 경험은 극히 짧고요. 저는 원래 그 전형적인 제조업에서 제조하고 직접 된 일을 한 30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우리 이 기술사 이 종목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여기에 계셨던 분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제가 바라보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되게 쉽게 붙었어요, 저는요. 제가 그 아무런 정보 없이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어떤 분께서 이제 추천을 이제 이런 전자부품 회사에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응용 기술사를 좀 해봐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시험을 봤는데 그냥 한 번에 붙었어요. 그 시험을. 면접도 한 번에 통과하고. 그러다 갑자기 또 여기 우리 원장님께서 제 퇴직을 하고 잠깐 이제 그 뭔가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안전 한번 봐보라 그래서 그냥 봤는데 이게 다시 그냥 됐어요. 그냥 시험이. 그래서 이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도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조리 있게 잘 전달만 하면 이건 시험이 되는 거구나. 단 면접은 다릅니다. 면접은 실무와 계통 관련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실무 경험 안 해본 분들은 좀 불리하죠, 사실은. 근데 면접관 하시는 분들도 다 이해하시거든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면접관 그 자리에서 뭐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1차 시험만 붙으면 2차 시험은 2년의 기간을 주기 때문에 거의 합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이제 떨어지는 횟수가 있으면 이제 불안한 거죠. 이렇게 준비해도 안 돼. 저렇게 준비해도 안 돼. 이런 불안감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이 시험을 너무 내가 지식적으로 뭐 많이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 접어두시는 게 좋아요. 실질적으로 그 시험에서 무슨 원리를 물어본다거나 이런 시험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합격을 하는 게 목적이지 여기서 무슨 기술적인 내용을 배우고자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알은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그 절연저항 많이 측정하시잖아요. 절연저항 측정할 때 딱 누르면 바늘 딱 요즘 뭐 디지털로 많이 나와 있지만 근데 그거를 딱 그 테스트 전압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에 나오는 수치 갖고 읽으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계측기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그걸 그렇게라고 만든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1분 정도 소요가 된 다음에 측정을 해야지 바로 하는 건 아니다. 근데 이제
바로 나온 값이나 1분에 나온 값이나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 원칙은 그게 아니더라. 그런데 우리는 현장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일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 똑같은 입장. 시험을 출제하시는 분, 시험을 보시는 분, 가르치는 분, 채점하시는 분 다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우리가 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그냥 편한 마음으로 준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정리의 기술이에요. 정리의 기술. 이 시험은 교재가 거의 유사합니다. 교재가. 누가 만든 교재든 독창적인 교재는 없어요. 여기저기서 막 그 혼합해서 만든 교재다 보니까 이 교재 내용을 갖고 어떻게 내가 잘 정리하냐. 요건데 이제 서브노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서브노트는 과거에 정리 요약을 하려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해서 이제 노트 정리를 하는 건데 최근에는 서브노트 하지 않으셔도 나오는 교재들이 거의 답안 형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정리를 하실 분들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레퍼런스를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를 정리를 했는데 법령을 본 건지 어느 교재를 본 건지 그거 참고했던 그 교재나 이런 내용의 근거를 반드시 써놓으셔야 돼요. 자, 내가 만약에 뭐 A라는 걸 갖고 정리를 했다. 근데 이거는 뭐 땡땡 출판사에서 나온 무슨 이런 교재를 봤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이 교재에 몇 페이지에 이것까지 작성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한 교재 한 페이지라면 여기 보는 그 순간에 여기 보지 않습니까? 이쪽 보면 저거를 다 읽게 돼 있어요. 이미. 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정리했던 내용을 되돌아봐야 되는데 이거 내용을 도대체 어디서 내가 정리한 거지? 이걸 또 찾게 되면요. 이거 찾아내려고 또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 정리하실 때 최소한 어느 교재 몇 페이지에 있다라고 그것만 하시면요. 나중에 이거에 참고적으로 다시 찾을 때 시간 엄청나게 단축됩니다. 시간이. 그래서 작성하실 때 조금 성의 있게 여기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교재만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산업안전 관련된 내용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기에 관련된 그 참고로 보셔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또 이제 법령 관련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레퍼런스에 대한 거는 반드시 기록을 남기셔야 나중에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잠깐 10분 휴식하신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